네, 안녕하세요. 천이사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셀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제 이슈가 하나가 있죠.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회사 대신 주주가 나선다. 네이처셀 소액 주주 연대 출범 예고. 혹시 이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주가가 상승하는데 도움을 주느냐? 이제 이러한 질문들이 조금 달릴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뭐 이제 오늘 29일이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제 11월 29일 날 이 소액 주주 연대에 관련된 출범은 이미 끝난 거고 일단은 모여있는 인원들이 보니까 대략적으로 뭐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고 일단 목표는 단기적으로 시작처에 관련된 반려 대응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시작처 이 100명에서 15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일단은 뭐 시작처에 관련해서 이미 반려가 된 것들을 얘네들이 건의한다고 이게 승인으로 바뀌고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대감은 사실상 크게 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고요.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는 내추럴에 관련된 투명한 경영을 건의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되죠. 기본적으로 뭐 경영에 관련된 건의.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전에 IR이든 아니면 미국 기자회견이든 사실상 어느 정도 일단은 뭐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그냥 다 시원하게 오픈해주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홍보를 해주고 그러한 부분들이 네이처스의 회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러한 소액 주주들이 거르기에 관련된 푸시를 넣고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뭔가 이런 게들 있으면 한마디로 이 소액 주주의 연대는 뭡니까? 한마디로 주가 상승을 바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기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기 위해서 나와야 될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경영진이 이러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해라라고 압박하는 거거든. 그렇죠? 결과적으로 소액 주주가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주가 상승에 도움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이번 주주 연대가 확보한 지분율이 44%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10%대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상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죠? 왜 긍정적이냐면 일단은 이 지분율이 점점 올라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경영권에 달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 이제 뭐 라정차 회장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이제 1대 주주, 최대 주주 애들 한마디로 경영권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지분율을 같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지분율이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고 이 지분율이 올라가. 그럼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분율이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오너들, 최대 주주가 주식을 사는 한마디로 뭐야? 장내 매수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부분들은 뭡니까? 말 그대로 나중에 경영권 분쟁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게 미친 듯이 급등하는 게 우리가 뭐 M&A 혹은 뭐 이제 기술 이전 혹은 뭐 이제 최대 실적 달성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일단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이슈가 뜬다. 주가 상한가 두세 방은 순식간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액 주주들이 지분율을 계속 같이 올려나간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 상승에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지분율 4%대를 빠르게 10%대까지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10%대에서 15%대까지 20%대까지 계속 늘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러한 스타트를 끄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 돼요. 왜? 그전에는 어느 정도 자기들한테 본격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라던가 그러한 권한이라던가 그러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죠. 왜? 본인이 할 말들만 하니까. 한마디로 그전에는 뭐야? 일방향이었죠. 그쵸? 일방향 소통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주가에 관련된 부분들, 주가 부양에 관련된 부분들이 경영진 입장에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주식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많이 깨져 봐야 2만 원대이다. 그쵸? 어차피 이 가격 전후에서 또 까짝까짝 횡보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슬금슬금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 근데 2만 원대까지 깨지지도 않고 그 위에서 벌써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 세력들이 이탈을 했어. 이러한 구간에서 세력들이 이탈을 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세를
받쳐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이처셀을 이 바닥권에서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왜? 네이처셀 말고 다른 종목들 가는 애들 얼마나 잘 갑니까? 그런 종목들을 사지 네이처셀처럼 이렇게 아무런 이슈도 없는 당장 나올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실적이 그리까지 지금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바닥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주식을 관리하는 이 네이처셀의 종목을 관리하는 큰 손들, 쩐주들, 세력들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이 하단 구간에서 매수세를 받쳐 놓은 거고 그 매수세를 받쳐 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매도 물량 나올 게 없으니까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왜? 얘네들이 매수 물량을 받쳐 놓은 상태에서 매도 물량은 안 나와. 그럼 매수 물량은 계속 있어. 그럼 뭡니까? 슬금슬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주가 급락이 된 게 네이처셀이 개별 악재가 있어서 급락된 거 전혀 없습니다. 이 기자회견, 미국에 관련된 기자회견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게 그냥 뭐야? 단기간에 들어왔던 수급들이 단기간에 빠져나간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아싸리 빨리 그냥 빠져나가고 나갈 사람들은 그냥 빨리 나가는 게 낫습니다. 그쵸?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이처셀이 지금 이 상황까지 만약에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강성 주주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충성 주주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이번에 소액 그 관련된 주주 연대가 나왔는데 주주연대에 안 들었을 뿐이지 그냥 마음은 주가를 가져가는 거는 이 주주연대랑 거의 똑같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5,000원 갖다 매도할 사람 없어요. 27,000원 갖다 매도할 사람 없어요. 대부분이 뭡니까? 일봉상 최고점 혹은 이 가격 이상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25년도에 매도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26년도에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플로리다에 관련된 상용화 건은 제가 그 최근에 마지막 찍은 영상 거기서 제가 이제 이 플로리다에 관련된 그거에 관련된 공시를 제가 보여드렸죠. 한마디로 얘네들이 플로리다 상용화 하려면 GMP에 관련된 시설이 있어야 돼요. 깨끗한 실내 공간에서 제조가 돼야 되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인증이 돼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GMP 시설입니다. 근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아직 이 FDA에서 인정하는 GMP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완전히 다 완공이 돼야 상용화에 관련된 건들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얘네가 임상 3상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돈이 많이 필요하느냐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주들한테 일반 유상증자를 때릴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볼티모어에서 이미 조건부 대출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프로젝트 허가나 공공승인 절차에 관련된 지원들 이러한 부분들로 이미 전부 다 자금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한 번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 주가에서 봐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뭐 말 그대로 스텝 바이 스텝 이게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마느냐입니다. 일단은 GMP에 관련된 4분 뜨기 시작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에 관련된 이제 완공을 가는 거죠. 완공을 가는 거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볼티모어에 관련된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연 2만 명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공급을 가능한 정도 거기에 관련된 자금들이 확보가 된 거고 별도의 외부 투자는 필요 없이 이국 임상 3상이 수행 가능하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체크하면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년 상반기예요. 내년 상반기. 일단은 우리가 이 투자자 한마디로 미국 투자자들과 결과적으로 이 투자가 나와야 우리가 급등을 하는 거잖아. 그쵸? 다 기다리는 게 이거잖아요. 이러한 구간에서 더 못 간 거 투자사에 관련된 자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이고 이 가격에서 더 못 간 거 투자자에 관련된 작업이 안 들어왔기 때문이고 근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미국 기자회견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미국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25년도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투자를 받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이거에 관련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EOP2 미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임상 3상에 관련된 진행은 이미 확실시 됐어요. 그렇죠?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FDA가 이미 인정해줬다라는 미팅은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이 가속 승인에 관련된 미국 임상 3상을 언제 진행을 하고 결과적으로 승인까지 얼마의 기간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 내용이 또 결과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이 구간에서 미친 듯이 급등을 하기에
호재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결과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내년 상반기에 슬슬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기대감이 또 작용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저셋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가져간다. 결과적으로 25년도가 아니라 그냥 26년도에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레이저셋을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계속 맞고 빠지고 또 이러한 구간에서 맞고 빠지고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 가격대 가면 팔 건가요? 저는 여전히 이 가격대에는 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네이처셀이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뭐 일본에서의 이 성공 사례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FDA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RMAT 지정 그리고 이제 BTD 지정 그리고 뭐 EAP에 관련된 승인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번에 이 젠베스 혹시 이슈 보셨나요? 젠베스 같은 경우 쳐보면 젠베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BTD 승인이 불발했어요. 그죠? 이 BTD 쳐보면 보시면 이렇게 젠베스 GV1000에 관련된 이 FDA 혁신 치료제 지정 미승인이라고 떴죠. 그만큼 이 BTD 지정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레이저셋 같은 경우는 뭡니까? 승인이 된 겁니다. 그만큼 이 레이저셋의 기술력은 FDA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젠베스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세력들이 이탈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거래량이 터진가요? 지금 딱 봤을 때 봐봐.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 거야. 봐봐요.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 거야. 봐봐요.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 거야. 이런 거래량이 터지고 누가 보더라도 세력들이 뭐야? 이탈하는 흐름입니다. 그죠? 딱 보시면 여기 저가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17%예요. 그죠? 거래량 미친듯이 터졌어. 이전에 거래량에 비해서 뭐야? 최고치 터졌습니다. 또 여기 봐봐요. 거래량 하나가 갔죠? 거래량 터진 거 봐요. 또 여기 마이너스 16%까지 갔죠? 거래량 터진 거 봐. 또 여기 마이너스 12% 갔죠? 거래량 터진 거 봐. 그쵸? 중간중간에 주가를 위로 띄워요. 고가 6% 띄우죠? 고가 14% 띄우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도 고가 6%까지 띄우죠? 한마디로 뭐야? 주가를 여기서부터 위로 띄운 다음에 패대기, 위로 띄운 다음에 패대기, 위로 띄운 다음에 패대기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야. 내일차세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냥 뭐야?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일차세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이 아예 조짐이 안 보이고 있어요. 주가 급락이 될 때 그런 흐름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차세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세력이 여전히 다 보유하고 있고 우리만큼이나 얘네들도 굉장히 주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지겨운 흐름을 가져가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뭐야? 인내심의 싸움이에요. 인내심의 싸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주가가 급등이 될 만한 호재가 떴을 때 얘네들이 뭐야? 미친 듯이 올릴 겁니다. 우리는 뭐야? 그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한마디로 얘네들이 주가를 띄워주는 거에 그냥 숟가락만 얹어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차세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매수매도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하는 재료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차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슈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보유해놓고 박아 놓는다. 이거 그냥 내년에 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 들어서 영상을 조금 많이 못 찍었습니다. 지금 뭐 이제 개인적인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이번에 주말 통해서 제가 한번 좀 내려갔다 왔어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 조금 이제 강원도에 이제 강원도 그 고성 쪽에 조금 살고 계시는데, 일단은 머리 식힐 겸 제가 이제 잠깐만 모든 것들을 오프하고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쉬다가 왔습니다. 그죠? 뭐 와이프도 이제 같이 조금 쉬다 왔고, 그리고 이제 12월 1일이죠. 그쵸? 이제 뭐 언제까지 제가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 개인적인 상황이 있는 건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브리핑은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이번 주말에 조금 한번 오프를 하면서 조금 이제 충전을 하고 이제 12월 1일 오늘부터 다시 이제 조금 열심히 달려볼까 합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부터 제가 계속 영상을 조금 찍을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관련해서 주가 뭐 특이사항이 있거나 뭐 하루하루 브리핑 제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이게 제가 계속 쉼없이 달려왔어요. 거의 뭐 이제 쉬지 않고 거의 뭐 몇 살 때부터죠? 거의 한 30대 초반부터, 그죠? 거의 뭐 30대 초반부터 거의 한 10년간 거의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약 2주간 좀 쉬어봤어요. 2주간 조금 쉬어봤는데 일단은 뭐 재충전의 시기가 조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뭐 충전은 충분히 됐고 일단은 뭐 오늘부터 다시 뭐 열심히 네이처셀 관련된 브리핑 진행을 할 거고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 혹은 또 이제 궁금한 종목들 그러한 내용들도 제가 뭐 하나씩 이제 이번
주말부터 이제 조금 브리핑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은 제가 기존에 찍던 종목들 뭐 네이처셀이나 뭐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뭐 이제 뭐 ESS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뭐 주가 급등하고 있는 고영 이런 것들도 제가 최근 들어서 브리핑을 많이 안 했는데 이러한 종목들부터 우선 이제 브리핑을 좀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했던 종목들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 이제 종목 구독자 종목 상담을 한 개 받으면서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그동안 이제 뭐 댓글을 통해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들, 응원해 주시는 분들들 정말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들도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 눈에 많이 익었고 일단은 뭐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이처스의 영상을 조금 계속 찍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러한 구간에서 크게 뭐 이제 박스권 등락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구간에서는 그냥 뭐 이제 흔들리지 말고 물론 뭐 매수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겠지만 그냥 네이처스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화끈하게 급등을 할 때 그냥 그거 하나를 조금 기다리면서 갑시다. 왜냐면 그 중간에 나올 만한 악재가 사실 없어요. 나올 만한 악재라고 하면은 FDA 관련해서 승인 여부가 뜰 때 승인이냐 CRN이냐 여기에 관련된 악재.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대규모 유상증자 자금 조달.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 지정, 환기 종목 지정 이런 건데 이 세 개가 다 지금 나올 이슈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들고 있으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이슈들이 만약에 나올 조짐이 보인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제 젠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서 주가 지금 아닥나고 있는 거 보이죠? 제가 3만 원대까지 빠질 거라고 했는데 진짜 3만 원대까지 빠지고 있죠. 이거 제가 6만 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여기서 손실이라도 매도를 해라. 수익이어도 매도를 해라. 본전이어도 매도를 해라. 대놓고 얘기해요. 손실인 사람도 그냥 매도를 하라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급락이 나와요. 급락이. 그렇죠? 물론 뭐 손실 보고 판 사람은 없겠죠. 뭐 주가가 저희는 뭐 만 원대에 산 분들이 많고 이미 이렇게 빠지기 전에 위에서 매도를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네이처스 같은 경우도 정말 싸한 흐름이 나온다. 그리고 정말 주가가 젠베스처럼 아작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칼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잘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처스에 관련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자 주가 흐름 보면서 또 한번 브리핑 진행할게요.